Okay. Thank you. 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대한 장관급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 인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오늘 고위급의 여러 논의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또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산림이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고위급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지혜 이화 여자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번 포럼의 좌장 역할을 맡도록 하겠고 이후에 토론도 제가 좌장으로서 사회자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계산림총회가 개회를 한 이후에 계속 여러분들께서 듣고 느끼셨지만 기후변화 또 생물 다양성의 소실 그리고 어떤 신규 질환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산림은 매우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산림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농촌 지역의 경제 극복 또 경제 회복 또 역시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산림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 국가들은 이미 지속가능한 목재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국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우 시의적절한 세션을 통해서 저희는 이 지속가능한 목재 관련해서 각국 차원의 논의를 한번 개진시키고 이것을 지역 차원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각국 경험과 정책 관점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목재에 대한 각국의 야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두 번째는 스케일업 활동에 대해서 규모를 키우는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목재 경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FAO의 마리아 엘레다 세메노 사무 부총장님을 모시고 개회 메시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메도 사무부총장님 여기 무대로 오실 수 있을까요? 이번 포디움으로 바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Merci, bon après-midi à toutes et à tous. Excellences, ministres, ministres adjoints, les délégués. Thank you for joining.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속가능한 목재 장관급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대단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에서 유발된 사회 경제적인 이 영향을 극복을 해야 하고 그 외에도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되돌리고 회복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지구에서는 건전한 경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용 효과적이고 또한 공평하고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산림과 나무는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명하게만 사용을 한다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경제 회복도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숲과 나무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하게 될 경우 이것은 탄소 중립적이면서도 고부가가치의 또 신재생 가능한 재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바로 목재입니다. FAO의 세계 산림 보고서가 바로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모든 천연 자원의 글로벌 소비량이 2060년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이런 소재에 대한 수요의 25%만이 목재를 포함한 신재생 자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목재는 여러 가치 사슬을 넘나들어서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포장,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소재, 의류, 또 바이오 화학 등의 방면에서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축 산업을 살펴보면 목재가 탄소 중립적인
중요한 하나의 소재로서 평생에 걸쳐서 탄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높은 그러한 자원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에 있어서도 이런 플라스틱을 대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FAO는 회원국들에게 보다 녹색에 그리고 보다 나은 재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포용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회복력이 있으면 이런 지속 가능한 목재를 사용한 지속 가능한 이 농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목재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FAO는 여러 가지 현대적인 생산 기법을 이행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금융 식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FAO의 산림법과 강화 및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인 플래크 프로그램은 40개의 열대 목재 국가를 대상으로 20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여서 합법적인 목재 교역을 지원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작업에 함께했습니다. 본 장관급 포럼에서 우리는 다양한 해법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FAO의 산림 관련된 위원회가 연내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이 자리에서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식견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지속가능한 해법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서 탄소 중립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토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사무부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 이슈가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목재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오늘도 많은 배움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희 6분의 고위급 장관님을 모시고 지금 부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개진해 나가실 것입니다. 6분을 모두 포디엄 여기 무대로 모시고 각자 여기에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분 모두 무대 단상 위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w that our participants have 네, 연사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셨으니 저희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주최국이죠. 대한민국의 최병암 산림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한국이 지속가능한 목재 관련해서 그 이용과 또 정책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세계 산림총회를 계기로 해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를 확대하는 이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최국을 대표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포럼에 참여해 주신 각 국가의 장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의미 있는 논의장에 참석하신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목재를 키우는 임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탄소를 축적하는 이산화탄소를 축적하는 탄소 축적 산업이고 목재 산업은 단순한 건축 자재 공급 산업이 아니라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 저장 산업으로서 다시 인식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업과 목재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 전략, 더 치밀한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임업과 목재 산업에 대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황폐화된 산지를 전국적인 산림 복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복원된 숲을 그 이후에 잘 가꾸어 왔습니다. 현재는 당시 황폐된 숲이었을 때 헥타르당 10입방도 안 되었던 숲을 현재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헥타르당 165입방의 인목 축적량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산림 정책의 큰 과제 중 하나는 잘 가꾸어진 다량의 나무를 가치 있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넘어서 목재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이 순환하는 그런 경제 체계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산림청은 주요 산림정책의 방향을 과거에 심고 가꾸기만 한 정책에서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고 다시 심는 이런 선순환의 산림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 수확되는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수확된 목재품이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목재 이용 활성화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을 통해서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역시 제일 1번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목재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재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을 포함해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 조사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목재 및 목재 제품의 품질 표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수입 목재 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자국에서 수확한 목재와 목재 제품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탄소 저장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국산 목재 이용 확대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산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 관리하는 목재 이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부가가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탄소 저장량에 대한 관리 체계, 표시 인증제와 연계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내에 있는 철과 콘크리트의 어떤 탄소가 철과 콘크리트 탄소 방출이 되는 탄소 방출이 전제가 되는 이런 재료들을 친환경 탄소 저장 소재인 목재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공공건축의 목조 건축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목재에 가장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고찰들이 있는데 1000년이 넘은 그런 목조로 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에서 이 목조 건축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목재를 활용함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역 단위 목재 가치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많은 부분을 수입 목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 16%만이 국산 목재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것은 아직 한국의 산림 임업의 역사가 짧고 산림의 연령이 아직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한계인데 앞으로는 국산 목재 공급이 확대를 예상하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국산 목재 활용률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수입 목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입 목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서 범지구적인 단위의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 노력에 저희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불법 벌채가 전 세계 목재 교역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을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생산국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소비국의 수요 통제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목재와 또 그런 인증된 목재 제품만 생산, 유통, 교육하도록 허용하는 목재 인증 제도 도입을 확산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주요 목재 소비국이기 때문에 지구 산림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노력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와 목재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목재와 목재 제품의 합법 생산 여부를 검증하고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범지구적 산림 보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목재와 목재 제품에 의한 탄소 저장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목재를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목재와 수분의 관계를 제어하고 강도와 화재에 대한 요구 성능을 발현하는 공학 목재를 개발하는 것, 또 플라스틱이나 철, 콘크리트 등 이런 재료들을, 탄소를 많이 방출하는 재료들을 대체할 수 있는 특정 용도의 개발 과제 역시 많은 R&D 과제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시대에서 이제 목재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산림 자원 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전환점에 서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발표를 뒤이어서 임업의 역사가 더 많이 진척된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저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들 또한 여러 국가와 세계의 정책 발전에 유익하기를 희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Minister Chair.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한국이 어떤 경로로 나아갔는지, 다시 말해 단순히 씨앗을 심고 그리고 나무를 가꾸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실제 다시 재녹화를 한다든지 재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순환경제로 더욱더 나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더욱더 탄소 중립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한국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카메룬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룬으로부터는 훌스 노레 동고 카메룬 산림야생부 장관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카메룬의 그 지속가능한 목재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Bien, merci Madame le modérateur de me passer la parole. 네, 좌장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다루게 되어 기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 정부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FAO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 행사를 개최해 주신 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거 개최한 사실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기후 이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목재의 사용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카메룬에 대해서 한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산림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470만에 달합니다. 또한 22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산림은 사반에서부터 강유역까지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지형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산림 황폐화 비율은 0.6%에 달합니다. 저희 카메룬의 주요 산림 정책은 1996년 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8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고요. 두 번째는 현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가난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민간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 경영과 거버넌스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목재 사용은 저희의 주요한 관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모든 관련 단체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메룬 입장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목재를 판매하고 유통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노력은 내일의 살림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을 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솔루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수입원으로서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가능한 목재를 위해서는 함께 우선 보호가 잘 되는지를 살피고 열대 우림 지역의 산림을 보호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단체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목재를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지속 가능한 목재는 나무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임산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룬의 목재 산업은 세 번째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서 약 100만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그리고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메룬은 아프리카의 중앙 지역에 위치한 다른 국가들, 특히 콩고 강유역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생태계 서비스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국제 사회의 노력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카메룬 국가 정책에 많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룬 내의 살림을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룬 내에는 IT를 이용한 관리정보 시스템이 제2세대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카메룬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추적할 수가 있고 이것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수입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의 거버넌스가 매우 투명해졌으며 이 임업 분야의 통계 수치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개혁과 더불어 현지 주민들에게 플러스 카메룬 정부는 쿼타 제도를 통해서 현지 주민들이 산림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카메룬의 산림 파괴 비율은 1%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림 관련 개발 활동들이 카메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룬은 산림 조림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력을 할 것이며 인증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속 가능한 목재는 완전히 유기농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향해 나갈 것이며 이 올바른 길을 향해 가는 길에 다양한 관계자분들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리고 혁신하려는 우리의 의지 덕분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목재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Minister. 네,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카메룬에게 있어서 임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또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런 다각적인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협업해서 이 업계를 더욱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카메룬 장관님께서 안타깝게도 이제 이석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안타깝지만 제가 장관님께는 이제 작별을 고하고 이제 이석을 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이번 첫 번째 순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석을 하시는 동안에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bout how what Cameroon is doing. 네, 카메룬이 하고 있는 다양한 특히 IT 기반 이런 정보 또 거버넌스 관리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f scaling up.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목재 사용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으로서 일본의 이미야청의 오리타 히로시 차관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이렇게 목재 기반의 회랑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일본 임야청의 오리타 히로시 차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발언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한민국 산림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측에게 본 포럼을 준비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존경하는 연사분들께서 여러 모범 사례들 또 여러 경험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 발언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과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데 특히나 자르고 또 이용하고 심고 생장시키는 이러한 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균형이 잘 잡힌 산림의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순환형의 산림 관리의 역사가 참으로 깁니다. 현재로서 일본의 이런 조림 중에 40% 즉 약 1,000만 헥타르가 이런 순환형 산림 관리 대상인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라현의 요시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임업을 이어나갔는데 500년 넘도록 양질의 삼나무를 생산해 왔습니다. 이러한 목재 제품은 우리의 집에 또 목조 건축용으로 가구 및 가정용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재와 이런 목재 제품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왔는데 하지만 이런 삼림 같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임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활의 현대화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서 철강과 콘크리트, 플라스틱에 의해서 대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일본에서는 지속가능한 목재 사용을 특히 민관 파트너십 이니시티브의 주제로서 설정을 하여서 전국 캠페인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목재 변화라는 이런 슬로건 하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저희는 민관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목재 사용을 장려해 왔습니다. 이 해당 플랫폼을 보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여러 조직들과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공급업체, 가공업체 및 소비자들이 모두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상업용 그리고 또 사무 건축물을 위한 목재 사용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에 목조 공공건축 장려법을 또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현지 정부, 그 지방정부에서 저층 건물, 특히나 공공목적의 저층 건물에 대한 목재 사용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21년에는 이 법이 보다 확대되어서 이제 민간 건축물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순환형의 산림 관리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탈탄소화 사회를 달성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을 해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목재 사용에 그동안 노력을 박차에 가해 왔는데 여러 민관 파트너십과 정치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국제적인 협력 차원에서 저희가 ITTO 사업을 함께 전개를 한 바 있는데
베트남에서 국내 목재의 지속가능한 소비의 장려라는 이런 사업에 함께한 바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목재 소비는 이런 목재 생산국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수출에만 의존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재 생산국들을 보면 인구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국의 목재 소비량을 늘리게 될 경우 탈탄소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일조할 수가 있고 또 녹색 회복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저장과 또 에너지 집약 소재와 재료 또 화석 연료를 대체를 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목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경험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지속 가능한 목재 사용의 사례를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의 노력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들 간의 대화를 장려할 수 있는 포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국가들마다 산림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정말로 다양하기 때문에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지속가능한 목재 사용을 ITTO와 FAO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장려하고 지원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적인 대화와 또 이런 포럼과 같은 다양한 기회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또 흥미롭게도 민관 파트너십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특히 다양한 교훈들을 국가들마다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포럼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이어서 이제 유럽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Deputy Director of the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파텍 농업부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기술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목재 관련된 경로의 스케일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 인사 또 저녁 인사 드리겠습니다. 동료 장관님 우선 대한민국 정부와 FAO 측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총회를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다른 동료 장관님, 차관님을 초청해서 목재 기반 그런 경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서의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규모를 키우는 업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목재를 건축자재로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고 또 목재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아주 성공적인 수출 지향적인 목재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중추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섹터는 다양한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저희와도 같은 산악 지대에 있는 국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인 글로벌 발달 또 글로벌 개발에 있어서 여러 도전 과제가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부는 성공적으로 오스트리아 산림기금을 2020년에 성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350만 유로를 3억 5천만 유로를 산림 기반 섹터에게 추가적으로 자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목재 이니셔티브를 비롯해서 3억 5천만 총 유로를 자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목재 기반 이 부문을 더욱더 강화해서 지속 가능한 목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두었고 관련해서 연구 또 교육, 훈련 사업도 더욱더 확대를 했으며 혁신적인 이 목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숲과 또 나무와 또 목재를 사용을 하고 목재와 함께 산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접근법을 우리가 계속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유럽 바우하우스와도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유럽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공표가 됐었고 여기에는 예술과 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한 삶과 함께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또 SDG도 있으며 이런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전역에 적극 장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유럽 차원에서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여러 활동들의 규모를 키우고자 합니다. 목재를 자연 기반한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자 합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그린딜, 녹색 뉴딜 같은 경우는 우리 유럽 전역이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이 될 것이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적인 그리고 탄소 긍정적인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기에는 여러 국가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핀란드와 함께 최근에 유럽의 목재 폴리시, 목재 정책 플랫폼이라고 하는 우드팝이라는 구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정부, 관료, 이해 당사자 그리고 여러 이해 단체들 함께 협력해서 목재 관련된 정책과 활동을 새롭게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재에 초점을 둔 목재 관련된 자재에 초점을 둔 여러 가지 야심찬 이니셔티브가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 모범 사례를 통해서 정치적인 수준으로 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임팩트를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재 정책 대화와 기술 교환 또 기술 교류에 대해서 이런 협업적인 플랫폼을 창조하는 것이 이런 협업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재 기반 경로를 더욱더 규모를 키우는 활동에는 인식 제고를 할 수가 있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글로벌한 정책 대화도 포함이 될 것이고 기술적인 지식 교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런 다양성 또 특성을 모두 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모범 사례나 혁신에 대해서 기술 자문과 기술 정보를 교류할 때 또 교환할 때도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오픈한 공개된 개방적인 협업 대화 플랫폼이 있다면 이런 협업이 더욱더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플랫폼이 구성이 된다면 조성이 된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이런 의사결정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책 전문가들, 또 기술 전문가들, 또 실무자, 과학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로벌 과학 정책 대화 또 기술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유프로 또 FAO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런 글로벌 과학 정책 대화를 계속 개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국제기구의 협업을 통해서 목재 기반 경로를 성공적으로 업스케일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목재에 대해서 글로벌 다이얼로그를 글로벌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재 정책 개발도 있을 수 있고 목재를 촉진하는 여러 사업과 구상이 또 새롭게 나올 수 있고 또 목재 관련된 이 산업을 하나의 포용적인 녹색 성장의 요인으로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혁신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 교육과 평생 학습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며 인식 제고와 목재 기반 자재와 또 탄소 중립 그리고 순환 바이오 경제에서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더욱더 강력하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스트리아는 FAO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목재 캠페인에 우리가 적극 활동을 함께 했었고 그리고 해시태그 Replace with Wood이라고 하는 목재 대체라는 구상에도 함께 했었고 산림 커뮤니케이터 네트워크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FAO와 유프로와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재에 관련한 협업적인 대화의 장을 더욱더 키우고자 하고 그래서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른 국가도 관심이 있으면 이런 플랫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더욱더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관님, 오스트리아가 지속가능한 목재 관련해서 어떻게 상당한 노력과 기여를 해주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산림 기금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플랫폼, 다시 말해 목재 정책에 하시는 모든 전문가들 또 관련자들이 함께하는 목재 관련된 정책 대화, 이런 다이얼로그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페루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에서 힐라리오 로페스 코르도바 청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페루의 국가산림야생동식물청장님이십니다. 페루가 지금 현재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요? Sí, muy buenas noches.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업관계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카르 세아 장관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산림청에도 축하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여러 한국을 비롯해서 산림 관련 분야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페루의 야생 동식물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목재 개발과 그리고 임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페루는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숲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루에는 300만 헥타르에 달하는 7,3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숲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 국토의 5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 동식물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책과 그리고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서 저희가 기후 변화와 그리고 산림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 동식물 분야에 있어서 특히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산림 분야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호하고 특히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이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저희가 산림이 저희에게 제공하는 많은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와 그리고 인디오 커뮤니티와 함께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기관으로서 야생 동식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국가적인 기관이고 또 여러 지자체와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체인에 있어서도 역시 법 프레임워크를 잘 마련해서 생산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그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림 파괴라든지 산림 전용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 혁신 등의 그 최신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서 여러 국가들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페루를 대표하여서 참여하여서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목재의 교역과 그리고 불법 법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많은 그 규범적인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산업을 저희가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목재 산업을 저희가 장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법적인 임업 개발이 이루어져서 불법적인 임업 개발을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합법적인 교역들을 장려를 할 수 있고 더욱더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가 헤어포르라는 그 데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산림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생산성과 산림 자원 간의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 말씀드리는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국가 산림 정보 시스템 스니프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스톡을 모든 산림에 있는 산림 제품들의 스톡을 저희가 모두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앞으로 이제 임업 관련 그리고 농업 관련 제품의 합법적인 교역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제품들의 조달 그리고 탄소 제로 제품들의 조달을 조금 더 장려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리고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페루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림 파괴 또 산림 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으며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과 또 규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지속 가능한 살림을 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We have the minutes, we have the 네, 마지막으로는 가봉의 산림환경부 리 화이트 장관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리 화이트 장관님께서 역시 이제 가봉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목재의 규모를 확대하고 키우는 것,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가봉에서의 그 산림도 임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희 전체 면적의 한 88% 열대우림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또 저희가 콩고 유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기후변화를 생각할 때 이 콩고의 유역이 거의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8년치가 이 산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 1.5도, 뭐 2도 그런 미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콩고의 유역이 없다면, 이 콩고의 유역이 부재하다면 1.5도, 2도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 생태계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콩고 유역이 여기 사헬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고산 지대에 많은 강우량을 내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생태계가 유실이 된다면 아프리카 전체에 불안 사태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또 이주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콩고의 그 분지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관련해서 열대우림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봉은 이 석유에 기반한 경제입니다. 60%의 저희 국가 매출 또 수입은 석유에서부터 오는데, 사실 이 화석연료 기반한 경제에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수입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제 그 수입원도 다른 대체를 찾아야 될 것인데, 이런 대체 수입원이 지속 가능해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지속 가능한 목재, 또 이런 목재를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산림의 면적을 녹화를 통해서 추가 확대하는 것, 이것이 저희 가봉에 있어서는 저희 경제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이 가봉의 국민분들이 역시 이 도전과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목재를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이 국민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목재를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가봉의 국민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따라 주실 겁니다. 이런 이 산림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산림을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산림이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림이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의 생계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10년, 한 12년 전에 저희 산림 경제를 봤을 때 거의 100년 이상 동안 저희는 목재를 수출해 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 등지로 이런 통나무를 수출을 했었는데, 가봉에서 다른 나라로 통나무를 수출을 했다, 목재를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목재를 우리가 가공해서 더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목재, 이
통나무를 줌으로써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90%를 주오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전체 산림 경제의 또 80%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또 에너지가 1차, 2차, 3차, 4차의 전환이 각각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에너지 전환이 있고 이런 처리가 되면은 이 가지고 있는 나무의 가치가 배가가 되고 일자리도 더 추가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몇 달 전에 가봉에서 어떤 민간 기업과 함께 계약을 맺어서 가봉에 와서 기타를 제작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정 나무 종을 가지고 기타를 만드는데 만약에 통나무를 본다면 그 나무 자체는 그 잎반 미터당 한 400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기타로 만들면 똑같은 나무가 잎방 미터당 8,000불까지 이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다시 말해 나무를 생산을 하지만 이것을 어떤 고부가 가치 목재 상품으로 우리가 바꿔나가고 탈바꿈하고 전환을 한다면 그리고 또 석유 경제를 지속 가능한 목재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저희 나라는 향후 한 10년 동안 10년 안에 이 산림 경제에서 지금 한 3만 명 고용을 하는 데서 10년 뒤에는 30만 명을 고용하는 그런 산업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억 불에 달하는 임업에서 100억 불에 달하는 그런 임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가봉에서 생산하는 나무는 지속 가능하다. 이것을 검증을 하고 인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기후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나무는 생물 다양성을 입증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 다 검증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유지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산림 또 목재의 이런 전환, 특히 나무의 전환 이것을 산림을 보호하는 기제로서 볼 것이고 이런 너무나 필수적인 생태계, 이런 산림이라는 이 필수적인 생태계를 보호하는 기재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봉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먼 이집트, 예를 들어서 저희에서부터 나오는 생태계가 결국에는 나일강에 흐르는 물에까지 도달하거든요. 따라서 저희의 이런 생태계가 이집트의 농산업에 그리고 또 농업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이 산림 경제를 4배수로 증가시켰고 일자리도 한 3배수로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목을 저희가 불법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나온 결론이 저희는 이제 나라의 면적의 88%가 열대우림이고 산림 파괴율은 거의 0%에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저희 콩고 분지에서 가봉에서 하는 일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목재를 할 때 보통 한 헥타르당 25년마다 2개의 나무를 벌목합니다. 다시 말해 열대우림의 90%는 유지를 하는 것이죠. 지난 10년 한 20년 대비 저희 전체 야생 동식물의 수가 계속해서 이 개체 수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도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잘 계속 이대로 간다면 25년 동안에 전체 탄소의 흡수율도 올라갈 것이고요. 따라서 이 수출을
무조건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생물 다양성의 아주 취약한 부분들이 역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게 현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탄소 흡수율도 어느 정도 건전하고 현명한 이 산림 관리를 통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거의 이산화 배출량을 매년 1억 톤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탄소 긍정적인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 또 이런 목재 산업의 임업의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탄소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탄소를 더욱 더 흡수를 해서 탄소 긍정을 도달하고 그것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을 통해서 하려고자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만약에 이런 노하우나 이런 방법을 콩고 그 분지에 있는 주변 지역 국가들에게도 이것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이 콩고 전체 지역에 있어서 다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12%만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목재 전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산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그 기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봉에서 만든 그 나무로 가지고 기타가 나중에 이제 제조가 될 경우에 그것을 참 들어보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중 분들로부터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가봉 사례, 카메룬 사례, 또 콩고 분지 지역 국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전에 콩고, 저희가 콩고 분지를 얘기를 했는데 콩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로잘리 마톤도 장관님도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장관님 혹시 고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콩고 사례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목재 관련된 콩고 사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혹시 괜찮으실까요? 저희 장관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진행 요원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I think is it working? D'accord. Yes, Merci. yes. OK. Merci. Excuse.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AO와 또 한국 정부에게 이렇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카메룬에서 저희 산림을 관리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화이트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콩고의 유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콩고의 경제는 아주 산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산림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석유에 더 의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1970년도부터 산림 관리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콩고 유역에 있는 국가와 함께 모여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각 국가가 산림 관리에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목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개의 나무 중에 오직 하나의 나무만을 이제 벌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10년에서 20년, 30년 기간 동안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명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 산림 구역 중에서 저희가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5가지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한 시리즈는 이제 산림 활용,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는 이제 생물 다양성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 개발, 그리고 또 연구 개발, 이러한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있는 대화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는 이 지속 가능한 목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민관 합의, 그러니까 지속적인 목재에 관한 부분에서 민관과 합의를 제가 이루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목재가 어떤 것인지 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림을 개발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에 나오는 목재를 그것을 과연 지속 가능하다고 해야 할지, 이러한 규정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어떤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목재 벌목권을 주었을 때 이것을 과연 지속 가능한 목재로 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통해서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열대 목재를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목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콩고는 또 인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인증제를 인증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목재 사용, 그리고 산림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시장에서 우리 목재가 어떻게 판매되는지 그런 트레이싱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콩고에서는 벌목을 하는 업체 중에 약 58%가 저희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FSC 인증을 받았고, 또 다른 저희 국가 개별적으로 주는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콩고의 벌목재가 지속 가능한 목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다양한 인증제를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드 플러스 프로토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그런 논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콩고는 전 세계의 배출량에서 0.06%, 그리고 산림 전용률이 0.06%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것이 산림 전용에 따른 목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라고 하셨을 때, 저희는 애초에 콩고에는 산림 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산림 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목재를 벌목을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레드 플러스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카메룬은 레드플러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저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그런 의지를 저희가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산림 조림 그리고 재조림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또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겠지만은 목재도 또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스스로를 치료하고 또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수입의 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림을 재조림하는 것, 산에다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 산업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고는 산림 재조림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약 10만 헥타르를 재조림하려고 지금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투자도 받고 있고요.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의 20%를 또 재조림에 사용을 하고 있고 또 10%는 로컬 커뮤니티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산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콩고는 새로운 산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리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봉에서도 또 새로운 산림법이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통나무를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콩고 유역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이러한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콩고의 지속 가능한 목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속 가능한 목재를 정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또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콩고의 사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으로 아무래도 오늘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국가들이 본인들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간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세션에 아직 일정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은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까요? 주최 측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뒤편에 남성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면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시다면 마이크에 대고 성함과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The gentleman, I think the gentleman raised. 네, 지금 저 뒤에 남성분께서 손을 먼저 들어주신 것 같은데, 예, 저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케냐에서 온 모가디슈입니다. 제가 질문은 특별히 없고요. 저도 역시 좀 발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래
저희의 내각 장관님께서 발언을 하실 예정이었는데 오시지 못해서 제가 혹시 한 1, 2분 정도만 간략하게 저희 나라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대신 받아서 지금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라에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목재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확장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목재 수요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각국 나라에서는 이 목재 생산을 지원하고 지탱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 자원이 환경적인 서비스에 있어서 또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도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법제화 돼야 되고 정책에 입안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케냐에서는 산림 농장 벨트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벨트 지역에서 대부분의 이런 목재 상품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환경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하면서 혁신적인 솔루션에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더욱더 높여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농장에서의 조림을 더욱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림을 넘어서서 이런 실제 환경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 혹은 이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의 기술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복원 활동 그리고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나무와 산림이 이 벌목되지 않고 실제 그냥 우뚝 서 있을 때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이것을 무조건 베서 사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지켜서 더 가치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이게 지역사회와 민간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이 산림 관리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 분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타당한 수준의 그런 가치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더 해서 이 산림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특히 신기술 예를 들어서 꼭 그 목재 생산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컨대 효율적인 목재 활용 또 에너지 활용 관련된 그런 기술 그리고 효율성 관련된 기술에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 나라에 말씀드렸던 이 벨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효율성 증대하려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기술들이 워낙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는 이미 여러 효율적인 그런 기술들이 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mphasis on smart and efficient. 네, 스마트 그리고 효율적인 똑똑한 이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마무리를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국의 최병암 산림청장님을 다시 포디움으로 모시고 마무리 발언을 듣고 또 저희 세계 산림총회 장관급 지속 가능한 목재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그 선언문의 일부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회람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 문서에 인용을 해주실 것인데요. 청장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목재에 관한 논의 자리에 참석해서 또 각국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우리 장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리고 끝까지 또 자리해 주시고 질문과 좋은 의견을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논의가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 정책을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험하면서 탄소 흡수원인 산림과 또 탄소 저장 소재인 목재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재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이미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입니다. 목재의 이용은 바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재 이용의 이점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목재를 정도에 맞게 올바르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벌채와 불법 벌채를 통해 생산된 목재는 당장에 이용 가능한 목재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고 목재 자원도 역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또 국민과의 그런 생활 관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 가능하게 목재를 수확하고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는 각국의 개별적인 고민과 노력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에 관한 논의의 규모를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에 서명하고 지속 가능한 목재 기반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포럼과 선언을 계기로 본 주제에 대한 논의하는 기회가 계속 증가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도 이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택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의 일부를 낭독하며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We have come together. 저희는 지속 가능한 목재 장관급 포럼에서 함께 모여 목재 기반 경로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목재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글로벌 또 지역적으로 이런 목재 기반 경로에 대한 대화를 촉진을 하며 시너지와 또 트레이드오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또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목재 기반 해법을 모색을 하고 2030년까지 이 내용을 NDC에 포함을 하도록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결집하여 필요한 정책 및 기술적인 대화를 도모하고 목재 생산국 및 소비국 간의 공조를 도모하고 이에 당사자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필요한 모멘텀과 또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통찰력 있는 경험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참가국의 대표자분들께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사진을 찍어야 모든 게 마무리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참석자분들 마턴도 장관님 함께 해주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메도 부총장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작가님께서 가장 좋은 위치가 여기라고 하십니다.